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계실입니다. 올해 69살이 되었어요. 세월이 참 빠르네요. 제 나이가 벌써 이렇게 되었다니 믿기지 않아요. 오늘은 말복인데 작년 말복에 있었던 일이 자꾸 생각나는군요. 그 이야기를 해드릴까 해요. 저는 외동아들 명구와 며느리와 같은 동네에 살고 있어요.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도 가까이 살자고 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하지만 가까이 살다 보니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특히 며느리와의 관계가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며느리는 처음에는 참 착해 보였어요. 결혼식 날 저를 꼭 안아주면서 어머님, 앞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는 정말 기뻤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며느리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았어요. 특히 음식과 관련된 일들이 자주 있었네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젊은 사람이니까 식욕이 좋은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점점 그 행동이 눈에 거슬리기 시작했어요. 특히 가족끼리 식사할 때면 더 그랬어요. 참고로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게 며느리를 미워해서가 아니에요. 단지 제 마음에 쌓인 것들을 털어놓고 싶어서 그래요. 여러분도 시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작년 말복에 있었던 일은 정말 아직도 생각하면 마음이 복잡해져요.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여러분이 제 마음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 아들 명구는 정말 착한 아이예요. 어릴 때부터 공부도 잘하고 듬직했죠. 대학을 나와서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마흔이 다 되어서야 결혼을 했어요. 늦은 나이에 결혼해서 걱정도 됐지만 예쁜 며느리를 데려와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하지만 세상 일이 늘 마음먹은 대로 되는 건 아닌가 봐요. 며느리와 함께 살면서 점점 마음에 걸리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중국 음식을 시켜 먹었을 때의 일이에요. 그날은 며느리가 중국 음식이 먹고 싶다고 해서 아들이 사왔어요. 짜장면, 짬뽕, 탕수육을 시켰죠. 며느리는 짜장면 곱빼기를 시켰는데 그게 문제였어요. 음식이 도착하자마자 며느리는 탕수육부터 먹기 시작했어요. 보통은 자기가 시킨 음식과 같이 먹지 않나요? 그런데 며느리는 달랐어요. 탕수육을 먹다가 짬뽕도 먹고 그러다가 다시 탕수육을 먹더라고요. 저는 그때 속으로 생각했어요. 짜장면은 식어도 괜찮으니까 나중에 먹으려나 보다. 하지만 제 생각과는 달랐죠. 며느리는 탕수육을 거의 다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야 자기 짜장면을 먹기 시작했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너무 예민한 걸까요? 하지만 저는 그때 정말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가족끼리 음식을 나눠 먹는 건데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먼저 먹어버리는 게 옳은 일일까요? 그날 이후로 저는 며느리의 식사 습관을 자주 관찰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점점 더 신경 쓰이는 일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죠. 예를 들어 김치찌개를 끓여도 며느리는 꼭 고기부터 골라 먹어요. 된장찌개를 해도 두부를 제일 먼저 집어 먹죠. 처음에는 젊은 사람이니까 단백질이 필요해서 그러나 보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게 반복되다 보니 점점 마음에 걸리기 시작했어요. 특히 아들이 늦게 들어와서 식사를 할 때면 더 그랬죠. 아들은 항상 국물만 남은 찌개를 먹어야 했으니까요. 하루는 며느리에게 말해봤어요. 얘야, 음식은 골고루 먹어야 해. 특히 가족끼리 먹을 때는 서로 배려해야 하지 않겠니? 그랬더니 며느리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어머님,
제가 먹는 걸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저는 그냥 제 방식대로 먹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제가 잘못 말한 걸까요? 아니면 며느리가 너무 자기 중심적인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일 이후로 저는 며느리와 음식을 같이 먹는 게 점점 불편해졌어요. 매번 며느리의 식사 습관이 눈에 띄었고, 그럴 때마다 마음이 불편했죠. 하지만 가족 간의 평화를 위해 참았어요. 나이 든 사람이 참아야지 생각하면서요. 하지만 참는 것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특히 명절 때는 더 심했어요. 명절은 참 좋으면서도 힘든 날이에요. 특히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더 그렇죠. 맛있는 음식도 준비해야 하고 며느리와 함께 일하면서 좋은 관계도 유지해야 하니까요. 작년 추석 때 있었던 일을 말씀드릴게요. 추석을 앞두고 며느리와 함께 음식을 준비하기로 했어요. 아들은 회사 일 때문에 바빠서 우리 둘이서 하기로 했죠. 처음에는 잘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번 기회에 며느리와 사이가 더 좋아질 수도 있겠다고 말이에요. 음식 준비를 시작했을 때는 정말 좋았어요. 며느리가 제 옆에서 열심히 도와주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죠. 하지만 그 기분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제일 먼저 만든 건 잡채였어요. 당면을 삶고 야채를 볶고 고기도 준비했죠. 모든 재료를 준비해서 버무리려는 순간 며느리가 갑자기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라고 하더니 한 젓가락을 집어 먹었어요. 처음에는 음식 맛을 보는 거겠지 생각했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계속해서 잡채를 집어 먹었어요. 한 젓가락, 두 젓가락. 어느새 잡채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었죠. 얘야, 그만 먹어야 하지 않겠니? 손님들 오시면 대접할 게 없어질라. 라고 말했더니 며느리가 대답했어요. 어머님, 괜찮아요. 제가 더 만들면 되잖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또 한 번 당황했어요. 음식을 더 만들면 된다고요? 그게 문제가 아닌데. 그래도 참았어요. 내가 참아야 해. 가족 사이에 싸움이 날 순 없지 생각하면서요. 하지만 그날 종일 며느리는 음식을 만들면서 계속 먹었어요. 전을 부치면서도 한 장, 두 장 먹고 김치를 무치면서도 자꾸 집어 먹었죠. 결국 준비한 음식의 양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어요. 며느리는 아무렇지 않은 듯 어머님, 우리가 너무 많이 준비한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라고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하지만 또 참았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너무 예민한 걸까요? 아니면 며느리의 행동이 정말 문제가 있는 걸까요? 저는 그저 명절 음식을 정성껏 준비해서 가족들에게 대접하고 싶었을 뿐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며느리의 행동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정말 며느리에게 문제가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밤을 지새웠어요. 다음 날 친척들이 왔을 때 음식이 부족할까봐 아침 일찍 일어나 몰래 음식을 더 만들었어요. 며느리가 알면 또 먹을까봐 조마조마했죠. 다행히 친척들이 왔을 때는 큰 문제 없이 잘 넘어갔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뭔가 깊은 상처가 생긴 것 같았어요. 여러분,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세요?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이런 서운함을 느껴본 적 있나요? 저는 그때 정말 외로웠어요. 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그러면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 문제가 생길까봐 차마 말을 꺼내지 못했죠.
그 일이 있고 나서 며느리와의 관계가 조금씩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예전처럼 친근하게 대화를 나누기가 어려워졌죠. 며느리도 뭔가 눈치를 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서로 그 일에 대해 이야기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죠. 시간이 흘러 아들 명구의 생일이 다가왔어요. 매년 아들 생일에는 소박하게나마 가족 파티를 했어요. 올해도 역시 파티를 하기로 했죠. 케이크도 사고 맛있는 음식도 준비했어요. 이번에는 며느리와 함께 준비하지 않았어요. 명절 때 일이 있고 나서 뭔가 어색해져서요. 대신 제가 혼자 열심히 준비했어요. 이번 기회에 다시 가족이 화목해지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정성을 다해 음식을 만들었죠. 드디어 파티 당일이 되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왔고 우리 셋이 둘러앉아 파티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분위기가 좋았어요. 아들이 회사 이야기도 해주고 며느리도 가끔 웃으면서 대화에 참여했죠. 케이크를 자르는 시간이 되었어요. 보통은 제가 케이크를 잘랐는데 이번에는 며느리가 자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며느리가 노력하는구나 생각하고 기분 좋게 동의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케이크를 자르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케이크를 3조각으로 자르는데 한 조각만 유난히 크게 잘랐거든요. 그리고는 그 큰 조각을 자기 접시에 담는 거예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정말 그게 현실이 되고 말았어요. 며느리는 아무렇지 않은 듯이 그 큰 조각의 케이크를 먹기 시작했어요. 아들은 며느리의 행동을 보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즐거운 표정으로 케이크를 먹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화가 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는 그저 묵묵히 제 케이크를 먹었어요. 하지만 케이크가 목에 걸리는 것 같았어요. 아들의 생일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워지는 걸까요? 파티가 끝나갈 무렵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님, 오늘 음식 정말 맛있었어요. 특히 케이크가 너무 맛있어서 많이 먹었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참았던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그래도 꾹 참았어요. 아들의 생일을 망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 맛있게 먹었으면 됐다. 라고 대답했죠.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작은 불꽃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돌아간 후 저는 혼자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에 잠겼어요. 왜 며느리는 항상 저렇게 행동할까?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정말 며느리에게 문제가 있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아들의 행복한 얼굴, 며느리의 무심한 행동, 그리고 제 마음속의 복잡한 감정들. 이 모든 것들이 뒤섞여 제 마음을 어지럽혔어요. 아들의 생일 파티 이후로 시간이 꽤 흘렀어요. 봄이 오고 날씨가 따뜻해지자 아들이 제안했어요. 어머니, 우리 다 같이 나들이 가요. 오랜만에 가족끼리 시간도 보내고 좋잖아요. 처음에는 조금 망설였어요. 며느리와 함께 가는 게 어색할 것 같아서요. 하지만 아들의 행복한 얼굴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동의했죠. 이번 기회에 관계가 좋아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나들이 날짜가 다가오자 저는 열심히 준비했어요. 특히 도시락을 정성껏 만들었죠. 아들이 좋아하는 김밥, 며느리가 좋아하는 유부초밥, 그리고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불고기까지. 정말 하루 종일 부엌에서 일했어요. 드디어 나들이 당일이 되었어요.
날씨도 좋고 꽃들도 예쁘게 피어 있어서 기분이 좋았어요. 아들과 며느리도 즐거워하는 것 같았고요. 공원에 도착해서 돗자리를 펴고 앉았어요. 그때였어요. 제가 정성스레 준비한 도시락을 펼쳤는데 며느리의 눈이 반짝였어요. 와, 어머님이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어요? 라고 말하면서 음식을 집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맛있게 먹어주니 다행이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며느리가 음식을 너무 많이, 그리고 빨리 먹고 있었거든요. 유부초밥은 금세 바닥을 보였고, 김밥도 반 넘게 없어졌어요. 불고기는 며느리의 접시에만 가득했고요. 아들은 회사 이야기를 하느라 음식을 별로 먹지 못하고 있었는데, 며느리는 계속해서 음식을 집어먹고 있었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다른 사람들 몫은 남겨두어야 하는 거 아닌가? 하지만 말을 꺼내기가 어려웠어요. 좋은 날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아서요. 결국 도시락이 거의 비워질 때쯤 아들이 벌써 이렇게 먹었네? 라고 말했어요. 그제야 며느리가 멈췄죠. 어머, 제가 너무 맛있게 먹었나 봐요. 어머님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요. 라고 말하면서요. 그 순간 저는 정말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며느리가 제 음식을 맛있게 먹어줘서 기쁘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는 모습에 실망스러웠거든요. 나들이에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아들이 물었어요. 어머니 오늘 재미있으셨어요. 그래, 좋았다. 라고 짧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작은 균열이 생기고 있었죠. 그날 밤, 저는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며느리의 행동, 아들의 무관심, 그리고 제 마음속의 갈등. 이 모든 것들이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이대로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그러다 작년 말복이었어요. 매년 이맘때면 아들, 며느리와 함께 보냈는데 작년에는 뭔가 달랐어요. 아들이 갑자기 출장을 가게 된 거예요. 아들이 전화로 출장 간다는 소식을 전했을 때 처음에는 솔직히 말해서 조금 서운했어요. 아이고, 날 더운데 어쩌다 하필 그때 출장이니? 말복에는 항상 같이 밥 먹었었는데. 하고 물었더니 아들이 미안해하는 목소리로 대답하더라고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갑자기 중요한 일이 생겨서 다음에 꼭 보충해 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말복인데 가족이 함께 모여있지 못한다는 게 정말 아쉬웠거든요. 텔레비전에서는 연일 무더위 소식을 전하고 있었고 창밖으로 매미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어요. 그 소리를 듣고 있자니 문득 어릴 적 시골에서 보냈던 여름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이렇게 복잡한 일들이 없었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다 문득 며느리 생각이 났어요. 그래, 며느리도 혼자 있겠구나. 그 순간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기회에 며느리와 단둘이 시간을 보내면 서로를 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사실 그동안 며느리와의 관계가 썩 좋지만은 않았어요. 뭔가 어색하고 서먹한 게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 둘이서 시간을 보내면 뭔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얘야, 이번 말복에 우리 둘이 닭도리탕 먹으러 가자. 맛있는 데를 알고 있단다.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며느리가 대답했어요. 네. 아, 그러시겠어요? 좋아요, 어머님. 오랜만에 둘이서 외식하네요. 며느리의 목소리에서 약간의 당혹감이 느껴졌지만 그래도 흔쾌히 동의해줘서 다행이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왠지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리더라고요.
마치 오랜만에 친구와 약속을 잡은 것처럼 설레는 기분이었죠. 말복 당일, 저는 아침부터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했어요. 오늘만큼은 정말 좋은 시간을 보내자고 다짐했죠. 평소보다 화장도 조금 더 신경 써서 하고 옷도 가장 예쁜 걸로 골랐어요. 거울을 보며 머리를 정돈하는데 문득 제 얼굴에 미소가 번져 있는 걸 발견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죠. 며느리를 데리고 제가 알고 있는 맛집으로 갔어요. 그 집은 닭도리탕으로 유명한 곳이에요. 특히 닭다리가 정말 부드럽고 맛있기로 소문난 곳이죠. 가는 길에 며느리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날씨 얘기부터 시작해서 요즘 텔레비전에서 하는 프로그램 얘기까지. 오랜만에 편안한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았어요. 식당에 들어가자마자 닭도리탕 냄새가 진동을 했어요. 며느리가 말하더라고요. 와, 정말 맛있어 보여요. 우리는 자리에 앉아 닭도리탕을 주문했어요. 주문을 하고 기다리는 동안 며느리와 더 깊은 대화를 나눴어요. 얘야, 요즘 회사 일은 어떠니? 많이 바쁘지? 제가 물었어요. 며느리가 대답했어요. 네, 요즘 일이 많아서 좀 정신없어요. 그래도 재미있어요. 그래. 그렇게 일의 재미를 느낄 수 있다니 참 좋구나. 난 너가 항상 열심히 사는 모습이 대단해 보여. 며느리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사실 저도 어머님을 보면서 많이 배워요. 어머님처럼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이 존경스러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오랜만에 며느리와 이렇게 마음을 열고 대화를 나누니 정말 좋았어요. 드디어 닭도리탕이 나왔어요.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 맛있는 닭도리탕이었죠. 며느리의 눈이 반짝이는 게 보였어요. 제가 이제 맛있게 먹자고 말하면서 수저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며느리가 갑자기 닭다리를 집어 자기 그릇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것도 한 개가 아니라 두 개를요.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방금 전까지 좋았던 기분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걸 느꼈어요.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정말 그렇게 되고 말았어요.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닭다리 두 개를 자기 그릇에 담고는 먹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왜 하필 오늘 이러는 거야? 오늘만큼은 달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야,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그냥 좋아하는 걸 먹는 거일 뿐이야. 하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둘이 먹는데 어떻게 혼자 다 가져가? 이런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빙빙 돌았어요. 한편으로는 화가 나기 시작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참자고, 오늘은 좋은 날이라고 스스로를 달래기도 했죠. 하지만 결국 참지 못하고 말을 걸고 말았어요. 얘야, 닭다리가 두 개밖에 없는데. 제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며느리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그러더니 대답했어요. 아, 제가 닭다리를 정말 좋아해서요. 어머님은 다른 부위 드세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쌓여있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올라오는 거예요. 마치 화산이 폭발하듯이 말이에요. 중국 음식 먹을 때 탕수육을 혼자 다 먹어버렸던 일, 명절 음식 준비할 때 계속 음식을 집어먹던 일, 아들 생일 파티 때 케이크를 가장 크게 잘라 먹었던 일, 봄 나들이 때 도시락을 혼자 다 먹어버렸던 일. 모든 게 한꺼번에 떠올랐어요.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어요. 야, 너 정말 이기적이네? 주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다른 손님들이 우리를 쳐다보는 게 느껴졌지만 그때는 아무것도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며느리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넌 항상 그래. 네 것만 챙기고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 않아. 중국 음식 먹을 때도 그랬고, 명절 음식 준비할 때도 그랬어. 아들 생일 때도, 봄나들이 때도 항상 네 것만 챙겼잖아. 제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참았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거든요. 며느리는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머님, 갑자기 왜 그러세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뭘 잘못했냐고? 넌 지금도 모르는 거야? 닭다리가 2개밖에 없는데 네가 다 가져가면 어떡해? 나는 뭘 먹으라고? 며느리는 잠시 말이 없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닭다리를 좋아해서 그런 건데, 그렇게 화내실 일인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마치 제 속에 있던 모든 불만과 서운함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것 같았어요. 손에 들고 있던 젓가락을 탁자에 내리쳤어요. 화내실 일이 아니라고? 넌 정말 이기적이야. 항상 네 것만 챙기고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 않아. 그리고는 제가 한 일을 지금도 믿을 수가 없어요. 제가 밥상을 뒤집어 버렸어요. 닭도리탕이 바닥에 쏟아지고 그릇이 깨지는 소리가 났어요. 주변 손님들이 모두 우리를 쳐다봤죠.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바닥에 쏟아진 닭도리탕, 깨진 그릇 조각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놀란 표정. 모든 게 제 눈에 천천히 들어왔어요. 며느리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어머님, 왜 이러세요? 그제야 제가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어요. 순간 부끄러움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동시에 화가 나기도 했어요. 왜 이렇게 될 때까지 며느리는 몰랐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그제야 제가 한 행동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게 느껴졌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주변 손님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며느리도 황급히 일어나 같이 사과하기 시작했죠. 식당 주인이 다가왔어요. 손님, 괜찮으세요? 무슨 일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남의 영업장에서 행패를 부리면 어쩌자는 거예요? 주인의 목소리에 걱정과 당혹감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말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했네요. 모든 걸 다 배상하겠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는 후회와 부끄러움이 밀려왔어요. 내가 정말 이렇게까지 했나 하는 생각에 얼굴이 화끈거렸죠. 주변 손님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어요. 어떤 분들은 수군거리는 것 같기도 했고, 또 어떤 분들은 동정 어린 눈빛으로 쳐다보는 것 같았어요. 그 모든 시선들이 저를 더욱 작아지게 만들었어요.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더 아팠어요. 내가 며느리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줬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졌죠. 결국 우리는 그렇게 식당을 나왔어요. 식당 문을 나서는 순간 신선한 바깥 공기가 얼굴에 닿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마치 무거운 돌덩이를 가슴에 안고 있는 것 같았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무거운 침묵만이 우리 사이를 가득 채웠죠.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에 잠겼어요.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 거리의 풍경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저는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게 됐어요. 처음 며느리를 만났을 때의 설렘,
아들 결혼식 날의 기쁨, 그리고 점점 쌓여갔던 작은 불만들. 그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그날 이후로 며느리와의 관계는 완전히 얼어붙고 말았어요. 마치 겨울 강물처럼 차갑고 단단하게요. 아들이 출장에서 돌아와 이 일을 알게 됐을 때 그 아이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실망과 당황, 그리고 슬픔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아들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왜 그러셨어요? 그 질문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제 행동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어떻게 해명해야 할지. 그저 미안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 말을 하면서도 제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 쳤어요. 한편으로는 정말 미안하고 후회스러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도 며느리의 잘못도 있잖아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죠. 여러분, 제가 잘못한 걸까요? 아니면 정말 며느리에게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지금도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어요. 단지 알게 된 건 작은 갈등들이 쌓이고 쌓여 결국 이렇게 폭발해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화산처럼요. 평소에는 조용해 보이지만 그 안에서는 계속해서 마그마가 끓어오르다가 어느 순간 폭발해 버리는 거죠. 닭도리탕 사건 이후 우리 가족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마치 차가운 얼음장 같았죠. 집 안에 들어서면 그 차가운 기운이 피부에 와 닿는 것 같았어요. 아들은 정말 난처해했어요. 한편으로는 저를 이해하려 노력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아내의 입장도 고려해야 했거든요. 아들의 얼굴에 깊은 주름이 생긴 것 같았어요. 전에는 없던 흰머리도 보이기 시작했고요. 한숨을 자주 쉬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도 무거워졌죠. 내가 우리 아들에게 이런 고통을 안겨주다니 하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어요. 아들이 어릴 때부터 늘 웃음 짓던 모습만 기억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 웃음을 찾아볼 수 없게 된 것 같아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며느리와 저는 서로 마주치는 것조차 피했어요. 예전에는 종종 통화도 하고 가끔 만나서 차도 마셨는데 그런 일은 완전히 사라졌죠. 서로 볼 일이 있어도 아들을 통해서만 연락했어요. 마치 서로가 유령이 된 것처럼 행동했어요. 같은 공간에 있어도 서로를 보지 않고 말을 하지 않고 그렇게 지내다 보니 집안의 분위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어요. 한 번은 우연히 마주쳤는데 며느리가 저를 보자마자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지나가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불과 얼마 전만 해도 함께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던 사이였는데 이제는 마주치는 것조차 피하는 사이가 되어버렸다는 게 너무나 슬펐어요. 아들은 이런 상황이 너무 힘들었나 봐요. 어느 날 저를 찾아와서 말했어요. 어머니,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해요. 아들의 목소리에서 간절함이 느껴졌어요. 그 목소리를 들으니 제 마음도 아팠어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고통받는 모습을 보는 게 정말 힘들었거든요. 저는 그때 아들에게 대답했어요. 얘야, 너의 말이 맞아. 하지만 이해하는 것과 용서하는 건 다른 거야. 너의 아내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거야. 그 말을 하면서도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내가 너무 고집을 부리는 걸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에는 그 생각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죠. 아들은 한숨을 쉬더니 말했어요. 어머니, 저도 아내와 이야기해 볼게요. 하지만 어머니도 좀 더 너그럽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조금 서운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참아왔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들의 마음도 이해가 됐어요. 자기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아들의 모습이 안쓰럽기도 했죠. 아들은 양쪽 모두에게 소중한 사람이니까요. 그 사이에서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가족 모임은 거의 없어졌어요. 명절에도 예전처럼 다 같이 모이지 않았죠. 아들과 며느리는 친정에 가고 저는 혼자 집에 있곤 했어요. 가끔 아들이 혼자 와서 안부를 묻고 가는 게 전부였죠. 그렇게 명절을 혼자 보내는 게 얼마나 외롭고 쓸쓸한지 모르겠어요.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명절 특집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예전에 우리 가족이 함께 모여 웃고 떠들던 모습이 떠올라 눈물이 나기도 했어요. 처음으로 혼자 보낸 추석, 저는 텅 빈 집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옆집에서 들려오는 가족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작년만 해도 우리 집이 저랬는데 하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어요. 명절 음식을 준비하면서도 계속 눈물이 났어요. 소량의 음식을 만들면서 이제 나 혼자 먹을 거니까 많이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니 더욱 서글펐죠. 이웃들이 물어볼 때면 저는 그저 다들 바쁘다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슬펐어요. 가족이 이렇게 갈라져서 지내는 게 너무 마음 아팠거든요. 때로는 이웃들의 동정 어린 시선이 느껴질 때면 더욱 괴로웠어요. 저 집에 무슨 일이 있나 봐. 라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창피하기도 했죠. 특히 밤이 되면 더 힘들었어요. 혼자 텔레비전을 보다가 문득 예전에 아들, 며느리와 함께 웃으며 대화를 나누던 때가 생각나곤 했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그런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죠. 작년엔 친척들도 바쁘다고 아무도 안 오더군요. 밤늦게까지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결국엔 눈물을 흘리며 잠이 들곤 했어요. 여러분, 혹시 가족과 갈등을 겪고 계신가요? 저처럼 이렇게 깊은 골이 파이기 전에 서로 이해하고 대화를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겪은 이 고통을 여러분은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작은 오해나 갈등이 있다면 그때그때 풀어나가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 문제는 더 커지고 결국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몇 달이 지나고 계절이 바뀌었어요. 그동안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정말 내가 잘한 걸까? 며느리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 내가 조금만 더 참았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때로는 며느리에게 화가 나기도 했고, 때로는 제 자신이 미워지기도 했어요. 그런 생각들 속에서 밤잠을 설치는 날이 많아졌죠. 한 번은 며느리의 생일이었는데 축하 인사조차 건넬 수 없는 상황이 너무 서글펐어요. 전화기를 들었다 놨다 수십 번을 반복했지만 결국 용기가 나지 않아 전화를 걸지 못했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울면서 잠들었어요. 내가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조금만 더 이해하려고 했더라면 하는 후회가 밀려왔죠.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길에서 며느리를 마주쳤어요. 처음에는 서로 눈을 피하려고 했죠. 하지만 갑자기 며느리가 저를 향해 걸어오는 거예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을 하려나 하는 생각에 긴장이 됐죠. 서로 어색하게 인사를 나누고 지나치려는데 며느리가 먼저 말을 걸더라고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많이 생각해 봤어요. 제 행동이 이기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 뭔가가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는 걸 보니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쌓였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죠. 저도 며느리에게 말했어요. 나도 미안해. 내가 너무 화를 참지 못했던 것 같아. 그동안 너가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쌓인 게 너무 많아서 그랬던 것 같아. 우리는 그 자리에서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눈물이 나려는 걸 꾹 참으면서요. 주변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 같았지만 그때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저 서로의 마음을 읽으려고 노력했죠.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님, 우리 커피 한잔 하면서 이야기 좀 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오랜만에 제 마음에 작은 희망이 피어오르는 걸 느꼈어요. 근처 카페로 들어갔어요.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조금씩 대화가 시작됐어요.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제가 정말 많이 생각해 봤어요. 제 행동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특히 그날 닭도리탕 먹을 때 제가 너무 생각 없이 행동했어요. 저는 며느리의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한편으로는 며느리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서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제 자신의 행동도 부끄러웠거든요. 결국 저도 제 마음을 털어놓기로 했어요. 나도 미안해, 얘야. 내가 그렇게까지 화를 내고 밥상을 뒤집은 건 정말 미안하다.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게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아파왔어요.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던 걸까요? 어머님, 저도 이제야 알겠어요. 제가 얼마나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았는지, 특히 어머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했어요. 제가 음식을 좋아해서 그랬던 건데, 그게 어머님께는 얼마나 무례하게 보였을지. 며느리의 말을 들으니 그동안 제가 느꼈던 감정들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하지만 동시에 제 잘못도 깨달았어요. 나도 내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어. 그저 내 방식대로만 생각하고 행동했지.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열어가기 시작했어요. 며느리는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형제가 많아 항상 음식을 빨리, 많이 먹어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습관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며느리의 행동이 조금은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도 제 이야기를 했어요. 시집 와서 고생했던 일들, 음식을 아끼며 살았던 시절, 그리고 가족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려 노력했던 마음들을 이야기했죠. 며느리는 처음 듣는 이야기라며 놀라워했어요.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는 서로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며느리의 행동이 단순히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그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죠. 저 또한 제 방식만이 옳다고 고집했던 점을 반성하게 됐고요. 어머님, 앞으로는 정말 조심할게요. 정말 죄송해요. 며느리의 말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미움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죠. 괜찮아, 얘야.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게 된 것만으로도 충분해. 앞으로는 더 행복한 가족이 되자. 그 말을 하면서 저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어요. 며느리도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죠. 그 순간 우리 사이에 있던 차가운 벽이 조금씩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카페를 나오면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지낼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로의 습관과 성격을 이해하고 존중하기로 했죠. 또한 문제가 생기면 바로 이야기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기로 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이 유난히 맑아 보였어요. 마치 우리의 마음처럼요. 앞으로 우리 가족이 어떻게 변할지 기대가 되더라고요.
물론 모든 게 한순간에 해결되진 않겠지만 이제 첫걸음을 뗀 것 같아 희망이 생겼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 가족의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들에게 이 일을 이야기하자 정말 기뻐하더라고요.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가족이 다시 화목해질 수 있겠어요. 아들의 목소리에서 안도감이 느껴졌어요.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새 올해 말복이 다가왔어요. 작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죠. 아들이 제안했어요. 어머니 이번에는 우리 집에서 다 같이 식사해요. 처음에는 조금 망설여졌어요. 아직 완전히 편해진 건 아니었거든요. 작년에 그 사건이 아직도 가끔 떠오르곤 했어요. 하지만 이내 마음을 고쳐먹었죠.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라도 내가 바뀌어야 해. 말복 당일, 저는 아들 집으로 향했어요. 가는 길에 작은 선물도 준비했어요. 며느리가 좋아하는 과일을 사고 손주들 간식거리도 샀죠. 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누르니 아들과 며느리가 환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었어요. 아들의 집에 들어서자 맛있는 냄새가 풍겼어요. 어머니 어떤 냄새인지 맞춰보세요. 아들이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 냄새는 닭도리탕? 와, 역시 어머니네요. 맞아요, 닭도리탕이에요. 아들이 기쁜 듯이 말했어요. 식탁에 앉아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는데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작년에 그 사건이 떠올랐나 봐요. 하지만 곧 그런 생각은 사라졌어요. 가족들의 웃음소리와 대화 소리가 집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거든요. 드디어 아들이 커다란 냄비를 들고 나왔어요. 자, 이제 드셔보세요. 뚜껑을 열자 닭도리탕 냄새가 진하게 퍼졌어요. 근데 닭도리탕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이상했어요. 다른 부위는 없고 다리만 20개가 넘었어요. 며느리가 살짝 긴장한 듯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닭다리를 좋아해서요. 괜찮으시죠? 순간 저는 얼어붙었어요. 작년에 그 사건이 플래시백처럼 스쳐 지나갔죠. 하지만 곧 며느리의 장난기 어린 눈빛을 발견했어요. 그제야 이게 다 계획된 것임을 깨달았죠.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아이고, 너희들 정말. 아들이 설명을 시작했어요. 어머니 사실 이건 우리가 특별히 준비한 거예요. 작년에 그 일을 기억하면서 우리 가족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며느리도 말을 이었어요. 맞아요, 어머님.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닭다리를 오히려 많이 준비했어요. 이제는 나눠 먹는 즐거움을 알게 되었거든요. 저는 감동해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눈물이 나려는 걸 꾹 참았죠. 아들이 계속해서 말했어요. 어머니, 우리 모두 많이 배웠어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법을 말이에요. 이 닭다리들처럼 우리의 사랑도 이제 더 풍성해졌죠. 며느리가 조심스레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했어요. 그리고 감사해요. 어머님 덕분에 제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저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흘리고 말았어요. 고마워, 얘들아. 나도 너희에게 정말 미안했어. 그리고 자랑스러워. 이렇게 우리 가족이 더 성장할 수 있어서 말이야. 우리는 그렇게 웃고 울며 닭도리탕을 나눠 먹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님, 사실 저희가 준비한 게 하나 더 있어요. 그러더니 큰 상자를 가져왔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가족 사진 앨범이었어요. 지난 몇 년간의 우리 가족 사진들이 정성스레 정리되어 있었죠. 어머님, 이건 우리 가족의 역사예요. 좋은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죠. 하지만 이 모든 게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앞으로도 이 앨범에 행복한 추억들을 더 많이 채워나가고 싶어요. 앨범을 넘기면서 우리는 추억을 이야기했어요. 아들과 며느리의 결혼식, 손주들의 돌잔치, 가족여행. 아들이 말했어요. 어머니, 이 사진을 보세요. 작년에는 이렇게 어색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행복하잖아요. 우리 가족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느껴지시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이 밀려왔죠. 얘들아, 정말 고마워. 이렇게 우리 가족이 하나가 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더라고요. 마치 우리 가족의 밝은 미래를 축복해 주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가족 간의 갈등은 정말 아프고 힘든 일이에요. 때로는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벽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 어떤 갈등도 사랑과 이해, 그리고 끈기 있는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어요.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은 정말 중요해요. 우리는 때로 자신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곤 하지만 상대방의 신발을 신고 걸어보는 것도 필요해요. 며느리의 입장에서, 시어머니의 입장에서, 혹은 그 사이에 낀 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죠. 이렇게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하다 보면 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될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갈등 해결의 큰 열쇠예요. 용서는 결코 쉽지 않아요. 때로는 너무나 아프고 힘들죠. 하지만 용서는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하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용서함으로써 우리는 과거의 상처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함께 성장하려는 의지도 중요해요. 가족은 평생 함께 가는 동반자잖아요.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함께 배우고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 가족의 삶이에요.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이것도 우리 가족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구나 생각해 보세요. 이 세 가지, 즉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 용서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함께 성장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어요. 물론 쉽지는 않겠죠. 때로는 한 걸음 앞으로 가기 위해 두 걸음 뒤로 물러나야 할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항상 행복과 사랑이 가득하기를 바랄게요. 지금 당장은 행복하지 않더라도 그 행복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과정 자체가 또 다른 형태의 행복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어려움이 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해 보세요.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가족 상담이나 중재를 통해 서로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하고 소통하는 법을 배울 수 있거든요. 우리 가족처럼 여러분도 더 강하고 행복한 가족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당장은 어려워 보이더라도 그 과정을 함께 견뎌내다 보면 언젠가는 지금의 어려움을 추억하며 웃을 수 있는 날이 올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지금보다 더 성숙하고 더 깊이 서로를 이해하는 가족이 되어 있을 거예요. 가족의 소중함을 잊지 마세요. 때로는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가장 소중한 법이에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족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작은 감사에서부터 큰 사랑이 시작될 수 있답니다.